지난 16일 경복궁 담벼락에 쓰여진 낙서는 영화 공짜라는 말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주소였습니다. 경복궁 영추문 등 3곳에 이런 낙서를 했다 붙잡힌 17살 임모군과 16살 김모양은 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누구한테 지시를 받은 거예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낙서할 문구와 장소를 지정해줬고 대가로 범행 전후에 각 5만 원씩 모두 10만 원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인물이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SNS 내역과 계좌 내용 등을 분석해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범행 하루 뒤 경복궁 담벼락에 또 다른 낙서를 했다 자수한 20대 남성 A씨는 경찰 조사 직후 짓궂은 장난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아티스트 그룹 미스치프에게서 영감을 받아 예술을 한 거라면서 죄송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으로 낙서를 한 건 해당 가수의 팬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달 한 전시회에서 전시물품인 모자를 훔쳤다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연령과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복원 작업을 벌이고 있는 문화재청은 다음 주 중으로 1차 복원 작업을 마무리하고 도색 등 추가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SBS 평광현입니다. 레이저 불꽃이 담벼락에 닿자 붉은색으로 쓰여진 글씨가 서서히 지워집니다. 여러 작업을 거쳤는데도 옅게 흔적이 남아있는 부분은 다시 돌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갑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보존 복구 전문가 30여 명이 번갈아 투입되는데 추운 날씨에 오늘은 눈까지 내려 복원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도 이 천막 안에서는 여러 가지 기계를 동원해서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강추위에 기계들이 좀 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언 기계를 다시 녹여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업 속도는 점차 늦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저희 지금 요 보존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외부에서 계속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젯밤 두 번째 낙서 사건이 발생했던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 표면을 벗겨내는 작업은 오늘 마무리됐고 첫 번째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서쪽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을 복원하는 작업은 50% 정도 진행됐습니다. 낙서로 훼손된 표면을 모두 긁어내면 천막을 전부 제거한 뒤 색맞춤 작업이 진행됩니다. 복원 작업 중인 돌담색과 그동안 빛과 공기에 노출돼 색깔이 달라진 기존 돌담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은 일단 다음 주 중으로 1차 작업을 마무리하고 도색을 비롯한 추가 복원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자, 이 문화재 관리 좀 허술합니다. 자, 4년 전에 SBS가 경복궁에 24시간 감시 시스템을 확인했었는데요. 관람객에게 허락되지 않은 공간에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을 만큼 관리가 허술했었습니다. 당시 리포트도 보고 오죠. 지난 2008년 60대 노인이 홧김에 저지른 방화에 국보 1호 숭례문은 속수무책, 불타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청은 경복궁에도 62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화재 진압과 감시를 위한 방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경복궁 안에 68개의 CCTV를 설치하고 자체 방제 인력이 24시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경복궁 경내 한쪽에 있는 시설. 펜스를 따라 쭉 걸어가자 가건물 담장에 있는 한 쪽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녹이 쓴 자물쇠가 그대로 열린 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엔 내년에 걸릴 광화문 새 현판 원본과 보물 제1460호, 흥천사명 동종도 보관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물 등이 보관된 곳이지만 1시간 넘도록 내부에 들어와 있는 취재진을 제지하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저렇게 문화재 관리 실태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이 또 생긴 건데 이 문화재 낙서 같은 걸 하는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전에 보면 뭐 경주라든가 굉장히 많은 뭐 울주라든가 소위 말하면 사적지로 지정된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용의자들 사실은 범인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낙서, 테러를 가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는 경우에도 문화재는 보호한다는 게 기본 취지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래된 역사 이런 부분을 보존해야 될 문화재에 대해서 이런 몰상식하고 개념 없는 낙서를 하는 부분은 테러에 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중론이고요. 지금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면은 문화재 보호법 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징구 행위, 뭐 구상권 행위 이런 것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처벌을 하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 지금까지 4, 5년 동안에 모든 이런 문화재에 대한 훼손 행위라든가 형질 변경, 형상 변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이제 해왔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정작 사후 약방문식으로 계속해서 사후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대책이 말로만 끝나버리는 이런 형태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결국 문화재 그 유적지나 사적지로 지정된 이 고궁 박물관 이런 것들이 계속 훼손되는 그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측면에서 안타까운 그런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 문화재들을 원상 회복하는 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텐데요. 돈도 네. 많이 들죠, 저거. 사실은 이제 20여 명의 그 특수 과학수사센터 요원들이 되지만 약품 처리라든가 그 레이저로 이제 이렇게 세척을 하거나 원상 복구를 할 때는 상당한 비용이 들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결국 가해자가 이 범죄를 한 용의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구상권이 청구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청구를 하는데 만약에 그 용의자, 이 낙설한 사람이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형량에 있어서 가중처벌이 더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구에 일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반영이 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강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결국은 문화재 복구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자,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 선진국일수록 더 높은 처벌이 가해지죠. 네.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면 최대 50년이라고 했는데 물론 50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10년 미만의 그 어떤 범죄 횟수라든가 죄질에 따라서는 이 처벌이 3년에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 보면 보통 3년에서 5년형의 양형 권고 사항이거든요. 근데 회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년의 역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스라든가 뭐 로마 이런 부분들 영국 예. 오래된 그 나라일수록 문화재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하는 그런 게 선진국의 사례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 악의적이든 이 철없는 장난이든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도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